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1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18억 원.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신중했던 그가 스스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이댄 것도 협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7일간의 악몽,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회사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원룸에 갇혀 지낸 일주일. 그는 왜 스스로를 가뒀을까요? 그리고 그가 성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 기적처럼 나타난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시게 될 이야기는 영화가 아닙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의 이웃이, 당신의 가족이, 아니, 당신 자신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전문직 종사자 A씨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업무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42세, 미혼, 10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자산 18억 원. 주식과 부동산, 예금으로 나눠 관리하던 그는 재테크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3시 47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울지방검찰청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는 뉴스를 받기에 A씨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하지만 상대방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A씨,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820000, 현재 거주지 서울시 강남구 맞으시죠? 고객님의 계좌에서 불법 대출 사기 조직으로 의심되는 것에 여러 차례 송금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합동 수사 중이며 고객님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A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그런 곳에 송금한 적이 없는데 혹시 계좌가 해킹당한 건 아닐까? 상대방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협조하지 않으시면 계좌가 전면 동결되고 최악의 경우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 그 단어가 A씨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평범했던 A씨의 일상은 이 질문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전화가 자신의 10년 인생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뻔한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고객님의 안전한 수사 협조를 위해 전용 보안 앱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은행 직원이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안내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곧 이어 A씨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수사협조 시스템이라는 제목과 함께 URL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안 앱 설치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앱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수사에 협조하실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고객님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심지어 최근 거래 은행명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검찰이 맞는 건가? 그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금융감독원 공식 보안 앱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설치 안내가 떴습니다. 그래픽도 깔끔했고 공식 기관처럼 보였습니다. A씨는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성 앱은 설치되자마자 A씨 휴대전화의 모든 권한을 장악했습니다. 연락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은행 앱, 카카오톡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 조직은 A씨의 디지털 생활 전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 캡처는 물론이고 마이크와 카메라까지 원격 조종이 가능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 협조가 시작됩니다. 고객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계좌를 노리는 조직이 고객님 주변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감시요? 네, 이들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고객님이 수사에 협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최악의 경우 고객님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공포가 A씨를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은 정확히 그 공포를 원했습니다.
디지털 감옥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를 물리적 감옥으로 이동시키는 일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특별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현재 고객님은 금융범죄 조직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수사 협조자를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는 고객님 같은 중요 참고인을 위한 보호 관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 관찰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지내시는 겁니다.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에서 고객님의 결백을 입증하고 범죄 조직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A씨의 질문에 상대방은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단기 임대가 가능한 원룸이나 고시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검찰에서 지정하면 범죄 조직이 그 정보를 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만 아는 장소여야 안전합니다.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A씨 스스로 장소를 정하라니 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단 몇 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가족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정보가 새나가는 순간 범죄 조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A씨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에게도요? 그럼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리 적절한 핑계를 대두시는 겁니다. 회사 워크숍이나 단기 출장 등으로요. 고객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휴대전화는 저희가 설치해드린 보안 앱을 통해서만 연락하셔야 합니다. 일반 전화나 문자는 범죄 조직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부 출입을 최소화하십시오. 식료품은 미리 준비해 가시고 배달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A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지만 검찰에서 하는 말인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준비하면 될까요? 오늘 저녁까지 장소를 확보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보호 관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A씨는 그날 저녁 집 근처가 아닌 서울 반대편의 한 원룸 단기 임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 월세 50만 원, 일주일치를 미리 지불했습니다. 그는 덫에 걸린 줄도 모른 채 스스로 감옥 열쇠를 잠그러 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오전 7시, A씨는 큰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임대한 원룸에 들어섰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 창문 하나, 작은 화장실. 앞으로 일주일간 그의 세상은 이곳이 전부였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꼼꼼하게 준비한 물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일주일치 생수 12리터, 컵라면 14개, 빵 20개, 과자류, 통조림, 그리고 비상약. 외부 출입을 최소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는 마치 조난당한 사람처럼 식료품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회사에서 긴급 프로젝트 때문에 일주일간 연수원에 들어간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사에는 연차를 냈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보안 앱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9시, 두 차례 화상으로 보호관찰 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 시간에는 절대 외부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첫날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A씨는 노트북을 켜고 밀린 업무를 정리하려 했지만 곧 보안 앱에서 경고가 떴습니다. 보안용 기기 사용 감지, 보안상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는 황급히 노트북을 껐습니다. 이틀째, 답답함이 엄습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봐도 보이는 것은 맞은편 건물의 벽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것 외에는 움직일 곳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A씨는 처음으로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게 정말 검찰이 하는 방식일까? 하지만 보안 앱으로 연락이 올 때마다 상대방은 그의 의심을 정확히 간파하고 답했습니다. 힘드시죠? 하지만 고객님의 18억 원을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나흘째, 고독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라곤 하루 2번 화상 점검이 전부. 가족 생각, 친구 생각이 났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그의 손에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감시 도구였습니다. 닷새째,
A씨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끝난다는 말만 믿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드디어 그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2024년 4월 21일 오후 2시, A씨에게 긴급 화상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상대방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범죄 조직이 고객님의 계좌 정보를 이미 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제 돈이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고객님의 전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긴급 자산 보호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고객님의 자산을 임시로 안전한 검찰 보호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검찰 보호 계좌요? A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범죄 피해자 자산 보호 전용 계좌입니다. 이곳으로 자산을 옮기시면 범죄 조직이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상대방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고객님이 보유하신 주식 12억 원, 예금 4억 원, 부동산 담보대출 가능액 2억 원, 총 18억 원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주식을 매도하시고 예금을 인출하셔야 합니다. A씨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10년,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한 푼 두 푼 모은 돈, 야근 수당, 보너스, 투자 수익, 그 모든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안 하면 다 날아갑니까? 최악의 경우 그렇습니다. 고객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A씨는 증권 앱을 켰습니다. 보유 주식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몇 년간 공들여 모은 포트폴리오. 전량 매도하라는 겁니까? 네, 지금 당장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후 2시 37분, A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량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12억 원어치의 주식이 현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어서 은행 앱을 켰습니다. 정기 예금 해지, 적금 해지. 순식간에 16억 원이 그의 입출금 계좌로 모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보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계좌번호가 떴습니다. 예금주는 금융감독원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작된 화면이었습니다. A씨는 송금 화면을 띄웠습니다. 금액 16억 원. 받는 분 금융감독원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그의 손가락이 이체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한 번만 누르면 10년 인생이 증발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원룸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A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은 이체 버튼을 누르기 0.5초 전에 멈췄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A씨는 오히려 경찰을 경계했습니다. 일주일간 세뇌당한 그는 이것마저도 범죄 조직의 함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나가! 여긴 검찰 보호관찰 중이야! A씨가 소리쳤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 검찰 관계자도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가짜 경찰입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범죄 조직이 경찰로 위장해서 온 겁니다. 경찰관은 침착하게 자신의 신분증과 경찰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는 서울 5호 경찰서 수사과 박오땡 경위입니다. 선생님,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제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신분증도 위조할 수 있어. 당신들이 가짜야. 그는 휴대전화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화면 속 목소리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고객님, 지금 송금하지 않으면 돈이 다 날아갑니다. 저들을 믿지 마세요. 경찰관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지구대에 직접 전화해 보시겠습니까? 112에 전화해서 저희 신원을 확인하십시오. 아니면 선생님 가족분께 전화해서 경찰이 왔다고 말씀하십시오. 가족. 그 단어에 A씨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일주일간 연락도 못한 가족.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경찰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검찰은 절대 일반인에게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어딘가에 숨어 있으라고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 휴대전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A씨는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악성 앱입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이 앱 삭제하셔야 합니다. 그제야 A씨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은 A씨의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송금 대기 중인 16억 원,
받는 계좌의 예금 주명은 실제로는 개인명이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금융감독원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는 악성 앱이 조작해서 보여준 가짜 정보였습니다. 선생님, 이 버튼 누르셨으면 16억 원 다 날아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A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원룸 바닥에 주저앉은 A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생수를 건넸지만 그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여기서 뭘 한 겁니까?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7일 동안. 경찰관의 얼굴에도 충격이 어렸습니다. 7일이요? 계속 이 방에만 계셨단 말입니까? A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들, 빈 생수병, 구겨진 담요. 이곳은 감옥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 스스로 선택한 감옥. 가족들한테도 연락 안 하셨습니까? 못했어요. 범죄 조직이 감시한다고, 연락하면 위험하다고. A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42세 성인 남성이 원룸 바닥에 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을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뻔했어.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자괴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회사 동료분이 실종 신고를 하셨습니다.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되고 출근도 안 하시니까 걱정이 되셨대요. 그래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고 이곳을 찾아낸 겁니다. 동료. A씨는 그 동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평소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자신을 찾아준 것입니다. 만약 그 동료가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경찰이 30초만 늦게 도착했다면 A씨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18억 원. A씨는 중얼거렸습니다. 18억이 날아갈 뻔했어.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켰잖아요. 선생님, 정신 차리십시오. 돈은 지켰습니다. 맞습니다. 돈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돈보다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믿음, 그리고 7일간의 정신적 고통. 경찰관이 부축해서 A씨를 일으켰습니다. 일단 나가시죠.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A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원룸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당할 수 있구나. A씨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일주일간 감금 상태로 만든 신종수법. 전문가들은 이를 보호관찰형 보이스피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김호땡 경정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보이스피싱과 차원이 다릅니다. 피해자를 디지털적으로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고립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사회적 고립은 인간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는 인간의 판단력이 최대 40%까지 저하된다고 합니다. 범죄 조직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일주일간 외부와 단절시킨 후 피해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송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프로필입니다. A씨는 명문대 출신의 전문직 종사자였습니다. 평소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당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고합니다. 학력, 직업,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똑똑하니까 안 당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범죄 조직은 바로 그 자만심을 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생존 법칙은 명확합니다. 첫째,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어디도 전화로 계좌 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옮기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둘째, 보호, 안전, 긴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의심하십시오. 범죄 조직은 피해자의 두려움을 자극하기 위해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셋째,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족, 친구, 가까운 경찰서, 누구라도 좋습니다. 제3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넷째,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십시오. 특히 문자로 온 링크는 100% 의심하십시오. 다섯째, 만약 이미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112에 전화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A씨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구출될 수 있습니다.
A씨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돈은 지켰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한 이유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다른 사람들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은 더 똑똑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범죄입니다. 2024년 현재 보호관찰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것만 해도 월 평균 15건, 미신고 건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신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검찰입니다. 라는 말이 들립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진짜 검찰은 전화하지 않습니다. 진짜 보호는 감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안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옵니다.